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리사 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현주 사장님께서 메타를 이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염두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 오늘 제 강의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메타가 여러분들 이제 들으실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ew Product Launch에 해서 이제 제가 마케팅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달의 민족, 한국의 배달의 민족에서 마케팅을 맡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또 이제 자기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저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저희들하고 맞물리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종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중간계 성공학 TV라는 것인데 이 이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의 그 어느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떤 학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또 실질적인 그런 마케팅을 바탕으로 그 중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정보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퀘션이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람들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를 하셔서 직접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Q&A 시간 같은 걸 많이 가지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채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퀘션이 뭐였냐면 새로 출시한 제품이 재구매율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고민을 갖고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풀어주셨는데 벌어진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해서 런칭을 했는데 그 물건이 한 번은 팔렸지만 두 번째 이제 재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벌어진 사건을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예를 드셨냐면 병원에 갔는데 어딘가가 이제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좀 소화기관이 안 좋아요 하면서 약을 그냥 줘서 조제를 해주면 그 약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떠냐는 거죠. 하지만 닥터가 얘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장의 아랫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일을 좀 재조명해보는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에 이제 메타를 이제 현지화점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제품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개념, 이 제품은 대체 뭘 하는 제품인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한번 집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는 어떤지, 그리고 이 제품의 이 브랜드 자체는 또 어떤지, 이 제품의 특징, 이 제품의 스타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지만은 또 다른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제품들도 그렇게 넓게 봤을 때,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보증서, 워런티 같은 거, 개런티나 워런티 같은 거,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또 이게 또 택배나 운송이 되는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이런 모든 전체 요소들 중에서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찝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개념에는 문제가 없나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 퀄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제품 패키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캡슐식으로 뭔가 그게 바이라민 D였는지 그런데
이게 안 까지더라고요. 이 캡슐 안에 있는 게 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자꾸 안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포인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속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재구매율이 안 일어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질문으로 차근차근 이제 진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에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듣는 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저희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 알고 있지만은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냉정한 평가. 딱 무엇인가를 먹었을 때 맛없어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뭐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해도 일단 미각적으로도 맛없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진짜 게임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의 냉정성, 그리고 이제 결국에서는 상대적 혜택이 있으면 소비자로부터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대적인 어떤 혜택이 낮으면 결국엔 선택되지 않는, 퀄리티가 좋던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던가 무엇인가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그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 혜택 그리고 상대적 비용, 거기에서 결국에 이 소비자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바시에도 한번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바시에서 강의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이제 봤어요.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 정도구나. 근데 이제 가격을 딱 보고 캐시 레지스터에 가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할 때 그 순간에 이제 그 브레인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대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딱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이 브레인에서 굉장한 이제 페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인을 느낄 만큼의 가치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브랜드가 런칭됐을 때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거 조금 더 이제 큰 픽처인데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너무 좋은데 저희 뉴스킨이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이제 풀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필요성을 결국에는 설득하지 못한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하고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내 소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지 고객의 분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네 가지 고객 분류를 정말 정확하게 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애드보케이트예요. 애드보케이트는 뭐냐면 거의 이제 VIP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매니아 고객층이죠. 이제 매니아 고객층들이 이제 있고 이제 가장 윗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겠죠. 이제 수요가 좀 적을 텐데 그 두 번째는 스위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뉴스킨도 썼다가 뭐 아메이도 썼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자주 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커머, 그러니까 새로운 커스터머예요. 이 새로운 커스터머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느냐, 그거에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디팩터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떠난 손님들 한 번 왔다가 이거는 나랑 안 맞아 하고 등 돌리고 돌아선 떠난 손님들. 근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떠난 손님들은 다시
온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 나랑 안 맞아 하고 완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떠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들을 돌려오게끔 하는 에너지보다는 다른데, 그러니까 ASN에다가 그 에너지를 더 쏟는 게 더 이제 혜택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런 이제 떠난 손님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왜 떠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뉴커머라던가 다른 이제 스위처라던가 애버케이트 같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연을 설득하지 않고 설득하는 방법. 저희가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리뷰도 하는 겸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는 겸 이제 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모든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떨 때 이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포함이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희 브레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저희 브레인에 만약에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간단 명료한 마음에 드는 단어만 선택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저희 브레인은 생각하기 싫은데 더 생각하기 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단어나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논리를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은 논리를 구실 삼아서 그 단어의 어떤 자기가 느껴진 논리를 구실 삼아서 정서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요. 사실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팩트에만 치중을 해도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서적인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이런 단어들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할 때 뭔가 차별화된 것을 이제 시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간 모든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짬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짬뽕 같은 경우 딱 만들어져서 그릇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꼭 짬뽕을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약간 그 뭐 샤브샤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을 이제 담궈서 내가 내 입맛대로 끓여 먹는 그런 것들 한번 출하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웃 오브 박스를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내가 이런 마케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한번 출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더 깊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옛날 거를 계속 이제 자기가 킵하면서 옛날 거를 계속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도 한번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결과를 이제 expect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일을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메타를 들으실 때도 한번 메타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거를 노트필기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제품을 딱 이제 두시고 키워드를 한번 이제 현재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정말 명확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정말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하기 쉬운 그런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세계 1위 홈 디바이스 이렇게 굉장히 좀 명확한 논리적인 어떤 팩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딱 셋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질문형으로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소비자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보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보험 설계사가 이런 말을 해요. 건강이 좋더라도 정말 저희 미래는 모릅니다. 위암 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자기 건강만 믿고 아무 준비하지 않았던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무엇부터 가장 먼저 후회를 했을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 보험 하나쯤 들어놨으면 했는데 하는 이런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가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 보험 하나를 들어놓을 걸 하고 후회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스스로가 느끼게끔 이제 해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정말 스마트한 질문만, 퀘션만 딱딱 그 손님에게 할 수 있다면 이 손님 스스로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암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주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이제 이런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의를 나한테 딱 붙잡힐 수 있게, 그러니까 나에게 어텐션을 100%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공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르게니제이션의 이제 리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주입을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제 SNS에서 마케팅 같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마케팅에서 대체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 마케팅 과정에서 과장된 메시지는 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지 이 손님들에게 어떤 이렇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마케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적 메시지를 이제 분류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딱 사실만 나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과대 부풀려서 나누는 사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그 중간 적절한 선에서는 사실과 이 제품의 어떤 가치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에 근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팩트란 이 제품의 어떤 팩트에 근거를 해서 약간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듣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사를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사나 형용사를 쓰면 이미 메시지 자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요. 뭐 이런 어떤 형용사였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사나 형용사를 쓰면 우리가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그냥 담백한 이 한 센텐스가 나는 너를 정말 정말 무지무지 사랑해 하고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용어는 부사나 형용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은 의미 단어의 메시지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의미 단어라는 것이 명사와 동사만이 이루어진 깔끔하고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센텐스 쓰는 것이 마케팅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형식이 결국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단어로 굉장히 간결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는데 이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좋은 마케팅과 나쁜 마케팅으로 이제 나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뉴스킨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True story, 나의 인상, my story.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결국에는 마케팅의 가장 힘 있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rue story,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이 true story,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면 마케팅에서 이것을 잘 하시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브랜드의 창업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들으면서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게 이제 리마인드가 됐는데 저희들 창업자 세 분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창업자들의 어떤 그 마인드셋,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저희가 none of the,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는 그런 어떤 모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브랜드의 어떤 직원들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브랜드 이제 다른 고객들의 이야기, 이 제품을 써보셨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또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브랜드의 고객과 이 직원의 이야기를 절충해서 하나의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성과 어떤 팩트를 함께 절충해서 다른 분들에게 트루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으실 텐데 이미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주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또 출시되는 메타는 또 한국에서 이미 출시된 거랑 약간 또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틀린 어떤 구체적이고 차별되고 또 스마트한 그런 마케팅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메타를 통해서도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